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STX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 한두 번 찍어본 종목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거래가 정지돼 있죠. 여러분들 고민은 뭘까요? 9월 16일 날 신규 상장되는데 로지스틱과 그리고 존속법인, 그쵸? 이게 대략적으로 해서 0.2주에 대한 거를 배정을 받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목은 오를 것이고 어떠한 종목은 빠질 것인데 기본적으로 함수는 과연 내가 오늘 거래 정지된 가격 41,650원은 제가 미리 제시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종가 기준으로 더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36,250원이죠. 자, 이 가격에 대해서 0.2주를 신주를 분할되는 주식을 받게 되죠. 인적 분할, 사업부를 빼내죠.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인가 아닌가를 고려해 보라고 했죠. 자, 오늘 한번 들어갈 주제는 SX라는 건 인적 분할을 하긴 했지만 그냥 했느냐, 그쵸?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소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대형주가 아니다. 가격을 보지 말고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라고 했죠. 분명히 무슨 기업을 똑같이 추종하고 있다. 후발주자로서. 그쵸? 자, 힌트를 좀 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텐데 1번 금양 그리고 포스코인터. 그쵸? 요 두 개를 바로 추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격 전략은 반드시 참조를 해서 이제 9월 16일이죠. 일단 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시초가에 어떻게 해결할지. 왜냐? 첫 번째는 하나의 리스크, 하나의 기회가 공존할 거예요. 아시죠? 자, 지난 영상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자, 제가 4일 전에 주가가 아마 빠져 있을 때 26,950원에 이렇게 찍었어요. 그쵸? 자, 이때 STX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궁금하세요? 많은 사실들이 녹여 있답니다. 라고 적어 있어요.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건 뭐죠? 급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급락이 단기 급락이 일어날 때 똥인지 된장인지 그 부분을 알고 가자 이거죠. 하는데 자, 8월 30일 날 되면 거래가 정지되죠. 그리고 9월 16일 날 다시 시작을 하는데 쉽게 설명하는 게 편하겠죠. 자, 갑니다. 0.8로이라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41,160원이라는 42,000원을 넘길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가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왜 제가 이 종목을 다뤘냐?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어떠한 사업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대표로 와 있는 분을 제가 꽤나 잘 알고 있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때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대표인 분은 대주주로 있는 머큐리. 엑시 자금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된 분이고요. 뭐랄까요. 기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비싼 값에 매각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와 경계심을 가져라는 뜻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진 않았죠. 다만 항상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리바운딩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라는 거. 자, 만일에 이때부터 보유하신 분들이야 어떠한 중기 투자를 원해서 그리고 수익권에서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중요한 건 뭐다? 사서 여기에서 여기의 반등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잠깐 조정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런 반등이 정말 폭이 크다는 거죠. 즉, 첫 상승에 들어가질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간 과정이 있었을 때 기회의 공존을 이용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거래일만 해도 어떻게 6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왜? 이날도 거의 24% 정도 급등했다가 5%로 마감을 지은 거잖아요. 그쵸? 제가 분명히 마지막 날은 현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나올 거다. 왜? 거래소 종목이잖아요. 자, 이렇게 정확히 42,000원을 넘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인적 분할 이후에 분명히 어떤 지분 구조의 변동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42,000원을 넘어버린다. 그러면 인적 분할은 소위 말해서 실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들은 어느 가격대를 위치하고 상장 후, 자, 분할 후, 자, 이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인적 분할하는 것도 재상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 많아지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대주주가 어떻게 행동을 할 거고 42,000원을 넘길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그리고 요 급락에는 반드시 거래를 해라. 거래 정지가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인지 아닌지를 고민해 보시고 재상장일에 행동하시라. 또는 이날 일부분 덜고 가라. 이렇게 했죠. 자, 들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본인이 보유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부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집중하실 분들은 반드시 집중하시고 아니면 이런 재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 날짜에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다뤘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은 STX 분할 이후의 전략. 시초가가 가장 중요해요. 대주주 지분 변동일 가격 정리. 자, 이 뜻은 뭘까요?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와 있어요. 자, STX라는 어떤 기업이었죠? 2011년도에 일단 계열사 하나가 상장 폐지됐죠. 그리고 STX 페노션이라고 있죠. 페노션은 닭고기 회사 하림에 팔렸죠. 자, 근데 물류사업부 상사죠. 상사사업부 여기서 어떤 거를 재료를 넣을까요? 네, 맞습니다. 니켈, 인도네시아, 그리고 광산, 그리고 리튬. 자, 핵심 소재죠. CNT라고 하는 도전제, 2차 전지 성능을 높이고 리튬도 마찬가지로 양극재.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상사 사업을 하는 애들이 광산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가공을 하고 재련을 하고 광산 개발권을 얻는다라고 하죠.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채산성, 그게 정확히 얘네들이 말한 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좀 목이 메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이런 인적 분할 관련주들에 대한 거래를 했었어요. 왜? 제가 1천억 정도 운용하면서 20년 펀드 매저를 하면서도요. 적어도 한 10년 이상을 스타 펀드 매저로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사 찾으시면 제가 아마 뜰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래가 많은 종목을 거래를 했다. 이유가 뭘까요? 유동성.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이 부분대에서 많은 거래를 했을까요? 아니죠. 여기는 단기 거래를 했어요. 왜? 첫 어떠한 테마가 일어났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리튬과 니켈, 광산, 여기서 생각나는 단어 하나 있으시죠? 누가 생각나세요? 금, 양. 그쵸? 얘네들이 콩고에 어떻게? 1조 원 가량의 규모가 되는 가치가 있는 걸 350억의 채굴권을 가져왔다. 그쵸? 걔네들이 시총이 얼마가 됐죠? 4,000원. 4,000원짜리 종목이 9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그러면서 19만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여기. 그래도 시가총액이 나름 5조 원을 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후발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도 뭔가 펄을 씌워서 이 머큐리라는 대주주 50% 지분을 들고 있었던 이 대주도 엑싯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 자, 지금 거래량에 대해서 시장은 맞아떨어지만 지금 만일에 장내에서 큰 수량을 매도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그쵸?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분의 50%면 대략적으로 5천억이죠. 소화가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히 거래가 많이 수반되는 이슈를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그쵸? 일단 호재인데 호재에도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없죠. 왜? 대주주가 상한가에 매각했다.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규 상장을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포스코라는 기업을 한번 봅니다. 자, 포스코도 분할을 냈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죠. 자, 거기에다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물론 분할된 기업은 아니지만 얘가 상사 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사 산업이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얘네들이 했죠. 리비안, 대략적으로 테슬라의 30분의 1 정도의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신생 기업이죠. 미국에. 얘네들한테 2차 전지 소재를 납품한 적이 있다라는 걸로 상사, 무역. 자, 지금은 포스코죠. 과거 이름 뭐죠? 대우 인터내셔널. 대우 그룹은 어떻게 됐죠? 소위 말해서 망했죠. 자, 그러면서 대우 이름을 남겨놨었는데 공공자본이 있었죠.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가죠? 포스코에서 인수를 하죠. 주가는 안 움직였죠.
그러면서 상사 플러스 니켈 또는 리비안에 공급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2차 전지로 편입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가죠. 왜? 포스코 그룹이 30조의 광산 개발권, 광산을 투자하죠. 그러다 보니 포스코 관련주 홀딩스부터 가죠. 상승을 하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 자, 이게 우리 상사 기업 하나도 얘네들이 채굴하는 거를 이렇게 수입과 수출을 반복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 플러스 알파적으로. 그래서 STX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부분 매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엑싯을 해줘야 되고, 거래량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방법은 하나죠. 재상장을 시키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사업부를 떼내서 자그마한 물류사업부만 떼내고 8의 지분. 이게 상장이 되면 거래량이 정말 많죠. 신규 상장주는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자, 그런 부분들. 만일에 한 종목이 분할을 하지 않고 거래 정지인 상태에서 이 종목이 거래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종목을 팔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충격을 줘야 되죠. 근데 나뉘게 되면 어때요? 그쵸? 요 부분과 요 부분. 물론 비율은 다르지만, 그쵸? 자, 가지고 놀 수 있겠죠. 이 부분 왔다 갔다 상승시키고 하락. 그럼 얘도, 그쵸? 자, 이러면서 엑싯을 하기 위해서 대표를 선임을 하죠. 자, 그러면 SX도 상사 기업이었고 똑같이 니켈, 그다음 뭐죠? 리튬 사업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령주들도 작전이란 게 있다. 그 세력이라는 게 있고요. 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STX처럼 기업이 오래됐고 3, 4만 원짜리 기업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몇천 원도 아니고. 자, 말씀드렸죠. 몇천 원짜리 종목들도 주식 수가 많게 되면 1조 원, 2조 원 넘어가는 기업도 많다. 가격을 보면 안 된다. 그쵸? 실적은 어떻게 됐죠? 안 좋죠? 자, 얘네들 중요한 거는 분명히 재상장 이후에 뭐라고 했죠? 42,000원의 종가는 만들어 놓지 않을 거라고 했죠. 이유는 신규 상장, 즉 인적 분할 상장을 했을 때 분명히 이 가격에 대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종가는 36,000원대를 유지할 거다. 정확하죠. 이날 급등을 시켜놓고 한번 볼까요? 자, 이날 급등을 19%까지 주고 마이너스권까지 갔다가 상승 후 변동성을 확대하고, 그쵸? 자, 이때 만일에 어떠한 거래량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개인들 말고 외국인들은 분명히 프로그램으로 팔 거라고 했죠? 기계가. 그쵸? 자, 매수 다 팔죠.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여기에 대한 거대 자금은 프로그램으로 밀어버릴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요. STX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거 분할 이후 분명 시초가의 하나에 대한 종목이 0.2주가 들어온다고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희석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단순히 거래량을 넓히는 엑싯 자금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자,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다 보니 웬만한 기업들의 오너 그리고 신규 선임 됐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부를 연결고리를 잡고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아시죠? 자, 반드시 미리부터 준비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일에 며칠이 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요. 이미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만일에 본인의 수익률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현금을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30%, 1,500 정도는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됩니다. 자, SX 분할 이후의 전략 그리고 대주주도 분명 팔 거예요. 최근에 어떻게 나왔었죠? 여기서 밀렸던 이유가 뭐예요? 머큐리라고 하는 대주주가 물론 뭐 경영에 참여하진 않아요. 얼마에 팔았다? 33,500원. 그 이슈 때문에 빠졌죠. 이것도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를 분명 한번 누를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그쵸? 고봉에선 이런 현상이 나올 거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상장에 대한 시초가 시나리오 반드시 이 부분 받아가신 다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되시죠? 자, STX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특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도 아마도 앞으로 계속 어떠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 상장 일정이 꽤나 남았기 때문에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아마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급들이나 어떠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P 자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들어오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부터 외국인한테도 어느 정도 IR 과정을 거쳐요. 그 자료들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게 그제인가요? 그제 여의도에서도 요 종목에 대해서 지금 멈춰 있긴 하지만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적어놨더라고요. 참 여러분들 주식시장 어렵죠? 그쵸? 자, 어려워요. 그리고 가격을 보지 말고 그리고 종목만 보면서 거래를 하지 말아라는 표현을 드릴게요. 이유는 항상 우리는 어떤 업종을 볼 때 2차 전지 산업이 좋아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괜찮습니다. 딸려서 확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올해 들어서 8개월 동안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반영은 확산은 끝나죠. 자, 예를 들면 2차 전지 대표적인 게 뭐죠? 다 올랐다가 아니죠. 지금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죠. 자, 에코프로. 자, 얘는 같지만 만일에 이 부류에 있는 뭐 이런 같나요? 그러지 않죠. 다르죠. 처음 초기에는 다 딸려서 갑니다. 근데 진짜인 애들만 구분하고 간다는 거죠. 자, 금양도 어차피 시장에서 인정한 종목이니 그렇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엄청나게 올랐죠. 4,000원대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그쵸? 후발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업부를 빨리 반응을 시켰던 애들은 결국은 이런 부분에 사업을 유지하지 않고 결국의 주가 흐름은 조정 후에는 데리고 갈 애들만 주도주만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종목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그 표면적인 이슈는 축제는 즐기시라는 표현을 하지만 잔여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장은 분명히 작전이란 시나리오는 어떻게 된다? 어떠한 모텔을 보면서 간다. 시장이 이런 기업들 있죠. 바이오가 좋으면 바이오 사업 할게요. 2차전지 좋으면 2차전지 사업 할게요. 요거 할게요. 실제로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자세예요. 자, 이런 걸 피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수익을 나신 분들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다만요, 제 영상을 들으시고 향후에 분명히 제가 여기서도 단기 거래 하십시오. 이틀, 3일 동안의 가격 전략도 다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아무리 좋은 시장,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어느 정도의 이 뭐랄까요? 유비무환이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업종이 바뀌는 거에 대한 부분을 참조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죠. 근데 2차전지 했다가 2차전지가 만약에 업종이 꺾여요. 주가는 당연스럽게 꺾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나는 수익권에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2차전지도 2차전지 중에서 다르죠. 자,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 뭐요?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다 아니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쪽을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2차 전지. 자, 바이오도 바이오. 자, 암이면 일반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자, 요거 나누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그냥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왜 이런 실수를 범하냐 하면 기업을 보고 2차전지 사업을 좋구나, 시장은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건 뭐라고 하냐면 바람업이라고 해요. 바닥에서부터 즉 아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주식시장에선 하면 안 된다. 확률 게임에서 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위에서 아래를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자, 시장이 좋을까? 파월이 어떻게? 2%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한다더라. 파월의 입에서 중국의 헝다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다대.
JP모건도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대. 지방은행은 실제로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대. 자, 리스크 요인을 안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됐을 땐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위로만 보고 시장에 베팅하는 거는 하수라고 합니다. 왜?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시장을 보고, 시장이 형성돼 있구나. 자, 그러면 업종을 보고, 됐구나. 거기서 세부적인 업종에서 가장 지금 해야 되는 업종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남들의 축제에 포함되지 않고 그들은 20% 먹고 나는 30% 먹고 이런 게임의 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항상 종목만 보면서 2차전지 좋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을 사서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STX는 분명히 나쁜 종목이다, 좋은 종목이다라는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 없다. 왜? 실적이 수반을 안 했다. 급작스럽게 리튬과 니켈 사업, 2차 전지에 대한 사례를 본 거죠. 자, 금양이라는 애가 버티고 있고 포스코 인터가 상사 기업이었는데 요렇게 2차 전지를 씌웠더니 주가가 가더라. 그 무거운 8조짜리도 움직이는 시장인데 1조 원도 안 되는 내가 4천억짜리 종목인데 못 가겠어? 자, 그러면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했을 때 어느 순간에는 멈추고 싶었던 거죠. 거래량을 수반시켰던 거죠. 왜? 한계가 있죠. 수급적인 이슈가. 그쵸?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분할이라는 걸 통해서 신규 상장을 시켜버린다. 엑시탈 놈은 하세요. 변동성. 아마도요 9월 16일 날 신규 상장할 때 가장 큰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아시죠? 반드시 그날은 오전 시간을 비워놓고 가격 전략대로 행동하십시오. 왜? 42,000원을 넘을 수 없었던 부분과 종가를 37,000원을 넘을 수 없는 36,000원대에 분명히 끝납니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함수는 분명 대주주에 대한 어떤 희석 부분이 남아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받아가신 다음에 시간은 좀 남아있죠. 자, 주말 동안에라도 충분히 반영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대응 전략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평단가가 얼마고 내가 어디에 진입을 했는데 요 정도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익권인지 때로는 손실권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9월 16일 날 이전에 만일에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 정상적으로 한번 거래해 보시죠. 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테마는 테마스럽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왜 이 기업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게 있죠. 자, 삼성전자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는데요. 6개월 됐습니다. 예, 저희 연구소는 이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와 있고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한 은행에서 규모가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지난 산업 분석이나 사이클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개수, 정확한 데이터를 공부하고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더라도 이 시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심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센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버슈팅이 나오고 급락을 하는데 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게끔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거고요. 저는 이제 필드에서 그래도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 자, 구글, 알파벳 그러면 AI 함수였구나라고 해서 그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그러면 한미반도체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구나. 그쵸? 그리고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부분들. 오늘은 아마 삼성전자까지도 올랐을 겁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자, 이런 함수 바이오 만일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들고 있죠. 대주주죠. 자, 이런 낙폭 2차 전지의 빈 공간을 채워서 했지만 여기까지 오죠. 다시. 자, 이런 함수는 뭘까요? 시장의 전반적인 색깔이 2차 전지의 상승폭 제한. 왜? 이번 달부터 공매도 펀드가 나오죠. 인버스라고 하죠. 그렇구나. 하나의 포인트. 2번은 뭘까요?
그쵸? 만일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시장은 박스권에서 위치가 될 것이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클 거니 큰 자금, 외환 시장은 이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왜? 저희가 3.5%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엔비디아와 알파벳, 구글의 신고가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게 뭐죠? 아하, AI, 반도체. 그 중에서 반도체 중에서도 뭐다? AI 반도체. 찍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레인보우와 삼성의 이런 구조. 그래야만 시장이 바뀌었을 때 만일에 2차 전지만 데리고 가는 어떠한 업종의 분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리 기대가 되고 그런 업종들도 어떻게 된다?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하면서 많이 올랐죠. 근데도 8만 원대까지 빠지죠. 왜 그럴까요? 2차 전지의 독주였죠. 시가총액이 에코프로부터 그룹주만 하더라도 70조가 넘죠. 근데 로봇 관련주들은 모두 합쳐봐야 15조밖에 안 되죠. 지금은 150조로 늘어났고 휘청휘청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쏠림은 항상 시장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예외는 한번 있죠. 코로나라는 큰 어떠한 시장, 경제 위기라는 큰 걸 겪게 되면 그때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든 반등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 종목을 그때 특수한 환경을 빼고는요. 항상 자, 반도체가 올라간다. 2차 전지가 올라간다. 바이오가 올라간다. 이런 시가총액 큰 업종들의 시소 게임이 나오는 거죠. 자, 얘네들이 멈춘 과정에선 최근에 있었던 게 뭐죠? 초전도체. 그리고 초전도체를 보면서 과거의 맥신, 그래핀. 이게 하나의 함수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색깔을 무시하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 겨울에도 여름 옷을 끄집어내서 입을 수 있어야 되고 여름에도 겨울 옷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STX를 얘기하면서 이런 소리를 할까요? 라고 하지만요. 여러분들 STX를 가지고 만일에 끝까지 나는 보유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끄셔도 되고요. 나는 주식 투자가고 증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STX라고 보내주시게 되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향후에 또는 지금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시장의 의견들, 자, 종목을 다루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판이죠. 자, 네옴시티. 자, 이렇게 7시 장 전에 올려드리죠. 자, 쭉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봐보세요. 자, 이렇게 초전지 악재 이런 거죠. 만일에 중국 관광객 태운 크루즈선 기항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할까요? 그냥 뭐 화장품 하면 되겠죠 라고 하죠. 근데 다만 필드에서 오랫동안 알아보셨던 거예요. 왜? 신미를 반영한다 했죠. 과거처럼 중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화장품을 사재기하지 않아요. 보따리상이 많이 없어요. 중국 화장품도 고도화되어 있어요. 쓸만합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도 많이 빠져있는 주가에선 이만큼은 준다 이겁니다. 자, 근데 가장 핵심 뭐예요? 제주로 크루즈선이 온다. 6년 만에. 그럼 카지노인가요? 호텔인가요? 면세점인가요? 자, 뭐든 좋습니다. 찾아내는 과정이 이 종목 파라다이스라고 한다면 30% 올랐죠. 그 기사가 나오고. 목요일이죠. 자, 왜 크루즈선이 오고 풀어줄까요? 최근에 한미일 정상회담 했을 때 중국이 미국한테 히토리 다시 안 줄 거야 라고 하죠. 근데 오염수 방출하죠. 중국이 어떻게 일본 여행을 취소한다고 하죠. 아하,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주라는 포인트죠. 그쵸? 그럼 뭘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분이 50%가 넘는 지분이 누구 거다? 중국 자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10,000원에서 기업이 바뀐 게 있다 없다? 없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80% 이상 급등할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의 실수는 뭘까요? 카지노라고 하지만 파라다이스는 인정한다 했죠. 근데 국내 카지노, 강원랜드를 사버린다는 거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일에 어떠한 업종이 올라갈 때 화장품, 한국 화장품까지는 인정. 그런데 왜 일본 매출이 발생되는 걸 하냐고. 안 되죠. 그리고 화장품을 하더라도 코스메카 코리아. 왜 미국 쪽을 하죠?
중국 이슈인데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반도체도 각각의 색깔이 있고 2차 전지라고 해서 모두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업종별의 사이클에 어떠한 섹터 또 세부 섹터 원하는 섹터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주가는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그걸 다루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으로 수익을 낸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두가 수익을 낸 적은 있으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차트를 보고 수익을 냈던 분들은 차트로 손실을 보고요. 그쵸? 그러지 않나요? 코로나 때 눈먼 돈을 찾아서 들어왔더니 현대차 8만 원에 사서 뭐 18만 원에 팔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이후에 초심자 행운은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손실을 더 많이 봤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어서 뭐 1억을 사서 1억을 벌었더니 빠질 때는 5억을 더 사는 거죠. 대출받아서.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거를 제가 결과로 봤더니 말을 들어보면요. 거의 이런 흐름일 거예요. 여러분들 아닐까요? 자, 어떻게? 시장이 너무 좋으니 주식을 삽니다.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죠.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잠깐의 수익. 초심자의 행운으로 끝나고 정말 많이 빠졌어 라고 해서 들어왔어. 근데 다만 약세인 시장에선 직각의 반등은 없었다. 여기서 이렇게 될 때 피하지 못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필요 없다. 어떻게? G만 잘 잡으면 되니 SX라는 기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뭐다? 심리 게임이고 그들이 짜놓은 판에 주역이 돼야 된다. 왜? 들러리가 되면 안 돼요. 아시죠? 자, 반드시 자료를 받아가셔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STX라고 보내주시게 되고요. 텔레그램 방은요. 지인분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 링크를 같이 보내게 되면 통신사 AI가 스팸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 요 부분만 지인 좀 편하신 분 있으면 대신 텔레라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마다 뭐 금융권 세미나를 다닐 때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달에 20일의 시장을 가정했을 때 적어도 한 6번 정도는 제가 단기 문자를 한번 보내드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날의 테마군이 상당히 강하고 많이 올라와 있는 업종이 아닐 때 그런 걸 하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시 45분에 네옴시티 금고지기가 온다 했죠. 빈살만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히림이란 종목 그리고 시초가 매수 8,600원 매도. 왜? 많이 빠져서 반등을 줄 수 있다. 단 단기에 끌어내는 거예요. 자, 빈살만 금고지기 방문 이슈 및 오랜 조정 후 사모펀드 자금 유입. 자, 무슨 뜻일까요? 심플하게 8,600원에 팔았다. 시초가. 이유는 오랫동안 조정을 줬고, 자, 오랫동안 조정해 주게 되면 뭐죠? 자그마한 이슈에도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다? 시초가, 그쵸? 떠서 시작 안 했죠. 6,770원. 8,600원이라고 하면 대략 24%의 수익을 내고 판다.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정말 많이 빠졌던 업종 내에서 단기 호재가 등장했을 땐 다음 날까지 예측을 하지 않고 현금화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죠? STX가 분할됐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걸 가장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 종목들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 또는 뭐 초전도체, 어떠한 기업, 감사 제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다뤄요. 다만 단기적인 부분은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사자, 호랑이, 여우, 늑대가 있죠. 파워레입, 그리고 중국 파산, 헝다기업 이런 게 있죠. 신용등급 강등 등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어디서 사건이 나올 수는 모르겠지만 그날만큼은 얘네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에서 놀게끔 하는, 그쵸? 안전마진을 보유하는 거.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날려드리니까요. 자, STX 일단 자료 받아가셔서 남은 시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남은 현금으로 이롭게 남은 기간 동안 거래를 하고 16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인의 평단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분명히. 자, 고민하는 하루, 그리고 마음은 좀 비우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주식 타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 할 땐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의 불화를 만들지 마세요. 주식 투자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생긴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앞으로는 해피에이지는 주식 인생이 될 겁니다. 자,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감사합니다.